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시 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영애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JB가 중계하는 오늘 토론회 시간엔 천안시 을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정책과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본 토론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초청해 진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후보자들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현재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화면 왼쪽에 계신 후보부터 순서대로 소개해 드립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십니다. 천안을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재관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정만 후보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을 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기호 2번 이정만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에 이어 공약 발표와 개별 보충 질문이 이어집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과 후보자 보충 질문, 그리고 사회자 개별 질문과 후보자 보충 질문에 이어서 마무리 발언으로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후보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사실이 공표되거나 비방이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발언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시 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 들어보도록 합니다. 후보당 주어진 시간 1분 30초입니다. 발언 시간 다시 한번 정해진 시간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럼 이재관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화창한 봄 날씨입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고 미세먼지까지 기승이니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토론이 시민 여러분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6호 이재관입니다. 윤석열 정권 불과 2년인데 시민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많은 시민들이 지겹다고 하십니다. 너무나도 지긋지긋하다고 하십니다. 정치는 독재 시대로 후퇴를 했고 경제는 물가 폭등과 최악의 성장률이라는 성적표가 전부입니다. 국제정세의 어두운이 매일 이용만 당합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며 해병대를 자원했던 우리 아들이 억울한 죽음은 축소하고 감추기에만 급급합니다. 히카를 들먹이며 협박질인 청와대 수석까지 등장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그 무능과 오만에 시민의 매서운 희초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권위주의 대신 약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배려와 참여의식을 배웠습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100만을 향하는 더 큰 천안, 그 새로운 여정에 천안의 아들인 저 이재관을 더 크게 써주십시오. 시민들께 힘이 되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생, 민주, 선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만 후보 시작 발언 듣습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천안시 을 선거구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정만 후보입니다. 이번 4월 총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은 안보 불안, 민주주의 후퇴, 경제 파탄, 국민 갈라치기로 국력이 낭비된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국정 실패의 공동 책임자였던 민주당은 아직도 절대 다수 의석으로 민생 법안의 발목을 잡으며 정상적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 천안을 선거구 사정은 더욱 참담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3선으로 만들어주신 민주당 박완주 후보는 시민들께 깊은 실망감과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회를 절대 다수의석으로 지배하는 민주당과 시민 여러분을 배신한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 선거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민주당 고인물 12년 너무 길었습니다. 또다시 민주당이면 16년 고인물
안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이번에는 저 이정만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공정하고 정의롭고 발전된 천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후보의 시작 발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 순서 이어집니다. 공약 발표는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발표가 끝나면 2회에 걸쳐 4분간 상호 토론을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은 30초, 발표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이정만 후보부터 공약 발표해 주실 차례입니다. 네, 천안의 100년 미래사항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성성호수공원을 문화예술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성성호수공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변에 아트센터, 미술관, 문화시설을 만들어서 시민이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린이 복합 테마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놀이, 문화,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 테마파크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성안 종축장을 조기에 이전시키고 삼성과 같은 초인류 기업을 유치하여 천안의 100년 먹거리 성장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배후도시는 구도심과 조화롭게 건설하고 교통,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서 장기적으로 정주 인구 20만 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천안의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섯째, 두정역에서 천안역 구간의 철도를 지하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가 밀집된 이곳의 소음고통을 해결하고 철도로 양분된 시가지를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리하여 첨단 산업도시 천안, 아이 키우기 좋은 명품 교육도시 천안, 문화복지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도시 천안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 이정만 이런 공약들을 정부 여당, 도지사, 시장과 원팀이 되어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만 후보의 다양한 공약 들으셨습니다. 예, 이제부터 두 후보 간의 상호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이재관 후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10대 공약 발표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약에는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으로 공연불에 머무르게 됩니다. 지금 공약의 내용을 봤을 때 국회의원 임기 중에 실현이 과연 얼마가 가능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예산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10대 공약에 들어갈 국비와 지방 민간 투자가 얼마 되는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임기 중 예산 확보 방안 질문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예, 그 자꾸 10대 공약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저는 10대 공약을 지금 발표하지 않았고 5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것이 힘 있는 정부 여당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질문하는 것인지 지금 상당히 포괄적으로 질문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저는 대체로 예산 추계를 다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제가 힘 있는 정부 여당 국회의원이 되면 정부와 또 도지사 또 시장과 원팀이 돼서 반드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성성 아트센터 주변에 성성 호수공원 주변에 미술관을 건립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한 2만 평방미터 정도의 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시비와 국비 이런 거를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트램을 설치하는 것도 킬로미터당 어느 정도 예산이 추계가 돼서 우리 한 1조 2천억 정도 이렇게 들어갈 걸로 저희들은 일단 추계를 하고 있고요. 철도 지하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저는 전반적으로 예산 추계에 대해서 다 전부 다 검토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중부물류센터의 테마파크 공약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충남도에서 오랫동안 안고 있는 그런 현안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고 하면 지금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파트 1,400여 세대를 분양하는 그러한 사업까지도
용역 결과 용역이 그 사업성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사업의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지 좀 추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린이 복합 테마파크를 우리 지역에 어디다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100% 검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부물류센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부물류센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차례 걸쳐서 연구 용역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천안시가 이거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인구가 많고 그렇습니다만 부모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멀리 가면 에버랜드를 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이 갈 곳이 있는 그런 놀이시설 또 그것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문화와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복합 문화센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힘 있는 정부 여당 소속의 그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을 또 쉽게 받을 수 있고 또 도지사나 시장님과도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원팀이 되어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재관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해 주실 순서입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우리 헌법 제123조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균형 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공약의 핵심은 국가 차원에서는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입니다. 또 지역 차원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국가 차원의 균형 발전 전략은 메가시티 천안입니다. 천안과 세종, 천안과 아산, 천안과 경기 남부의 협력이라는 삼각축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연대와 협력의 큰 틀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가장 큰 복지는 좋은 일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지역의 우수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차별화된 천안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정주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저는 대표 공약으로 1,400개 첨단 기업 유치와 7만 개의 일자리를 약속드립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5,200세대와 성안 종축장의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천안 특례시 지정과 GTX C 노선을 조기에 착공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천안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실력 있는 적임자 바로 이재관입니다. 네, 이재관 후보의 대표 공약 들었습니다. 이제 상호 토론 시작해 볼까요? 예, 질문 30초 드립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시장 출마 당시에 성안 종축장에 디즈니랜드와 주거 시설을 만들겠다고 해서 시민들의 여망과는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놀이시설 유치 부분은 슬며시 빼신 것 같은데 주거단지 공약 부분은 말씀이 없으셔서 아직도 주거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하는 것 부분 하나 하고 첨단기업 1,400개를 어디다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저는 준비된 후보입니다. 100만 시민을 위한 100대 공약 전체 일정과 전체적으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은 법안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수행하는 방법이 제각각입니다. 법안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산입법과 수도법 그리고 지방자치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입니다. 그리고 정책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첨단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 지역대학 간의 계약과 운영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총 69건 중에 지금 현재 58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추계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비가 13조 4천억, 지방비 8,900억, 민간 투자가 5,4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모두 14조 9천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국회의원 혼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회의원 지역 간의 협력과 또 행정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실행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말씀하셨던 놀이공원 시설과 관련돼서는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성완 종축장 모빌리티 인근에 산업 타운을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추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성성 호수공원에 복합 문화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성성 호수공원의 면적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는지, 성성 호수공원에 대해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수질인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예정이신지, 또 주변 부지가 대부분 민간 소유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성 호수공원은 도심지에 시민들이 안락한 휴식의 공간을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어떤 휴식의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하수 처리를 유입하는 어떤 그런 방안이 현재 시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셨던 대부분의 사업들은 천안시에서 현재 구상을 하고 추진하는 어떤 사업입니다. 여기에 더 덧붙여서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대화하는 과정에서 통해서 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휴게의 어떤 그 그늘막이 너무 없습니다. 또 유모차를 끌고 온 아이들의 그 유모차를 정차할 만한 그런 공간들이 부족합니다. 이런 시설들을 아주 작은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 성성 호수공원에 접목을 하는 것이 젊은 그 가정주부들한테 매우 유용한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겠고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보다 오히려 더 테마파크의 어린이 놀이시설들에 관련된 어떤 테마 개념을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두 후보의 공약 발표와 상호 토론을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이제는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합니다. 공통 질문이 답변된 이후 다시 한번 보충 질문 시간도 준비해봤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 30초 드립니다. 첫 번째 준비된 공통 질문, 의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의료 대란으로까지 확대된 의대 정원 증원 등 지역 의료 체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관심과 걱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논의되고 있죠. 지역 의료 체계 개선 방안 및 누적된 건강보험 적자 등 당면한 현안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듣도록 합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답변 순서는 이재관 후보십니다. 1분 30초입니다. 지역 의료 체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 불행히 암에 걸린 분들이 계십니다. 제때 수술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의료기관인 모 대학에 최근 환자 감소로 인해서 병원 사정이 어려워져서 오히려 돈 빌리는데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대학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원 환자가 25%나 줄어서 일부 병동은 폐쇄를 해서 직원 무급 휴가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료 체계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것이죠. 그런데 의료계획의 핵심은 지방 의료 대책입니다.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저돌적으로 2,000명 밀어붙이기식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없습니다. 또 왜 건강보험을 도입했습니까? 큰 병에 걸리면 지방이 다 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막자는 것이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 재정부담, 그래서 국가 책임이 맞는 것입니다. 법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윤석열 정부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재정 출연 10조 9천억 중 2조 2천억만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 기대하는 거 무리입니다. 전반적으로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역 의료체계 개선 및 건강보험 예산 확보 방안 등 의료 관련 이정만 후보 답변 듣습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를 밀어붙이시기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많은 그 검토와 그런 토론 그리고 제가 알기로 130차례 이상의 그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그런 의료 소통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의료 증원 수라든가 연차적 증원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료계와 정부가 합리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의료 정원 증대 문제는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는 봅니다. 이번 의료 정원 증원으로 인해서 우리 천안에도 단국대병원에 80명, 순천향대 의대에 53명 이렇게 해서 133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가 아니라 지금 의료 체계를 장기를 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2035년을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인구가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의료 수요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한 5천 명 정도. 그리고 이제 또 부족한 그런 어떤 곳에 의료 한 5천 명에서 1만 명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현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후보자 간 상호 질의응답 순서 같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 시간 1분 30초 준비됐고요. 먼저 이재관 후보 질문해 주실 순서입니다. 의사 정원 수가 지금 현재 3,058명입니다. 2,000명을 늘려야 된다.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에 대한 부분들은 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방 의료 인력과 관련돼서 간호사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호사법 이런 간호 인력들을 의료 체계에 보답하자는 어떤 그런 취지의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현재 이 문제 오히려 여가 관련되지 않은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듣습니다. 다시 간호사 네, 관련돼서 거부권 행사하셨죠? 네, 거기에 네, 대한 당의 입장이 뭔가요? 이 지역 의료 체계에 대해서 저희들은 하여튼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또 저는 사실 양질의 의료 조건은 좋은 장비와 실력 있는 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지역 의료기관이 좋은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장비 리스료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실력 있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수입과 정규 여건을 보장해 주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지역 필수 의사 우대 계약제 같은 거를 실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건강보험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도 좀 새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불법 부당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서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간호사법에 대해서는 당시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현안 의료 체계 개선에 관련된 두 분의 상호 토론 지켜보고 계십니다. 곧바로 이정만 후보께서 질문해 주실 순서입니다. 준비되셨으면 30초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에 따라 천안 단국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명, 순천향대 의대 53명에서 천안에도 133명의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의사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바로 답변 듣습니다.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의료 접근권을 더 확장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는 누구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인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증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2,0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과연 어떻게 나온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증원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이 500명 내외의 어떤 수준이 적정 수준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도 연차적으로 증원을 통해서 의료계의 어떤 수용 능력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앞뒤의 어떤 그런 과정 없이 2,000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정해놓고 모든 것들을 관철하기 위한 이러한 수술을 받는 것이 과연 민주적인 어떤 그런 정부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당사자인 의료인들조차도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 여기가 합의에 오는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한 또 국민들한테 의료인들한테 설득하는 이 과정들이 너무 무시가 됐고 왜곡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후보의 지역 의료 체계 개선에 관련된 답변과 상호 토론 지켜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합니다. 이 또한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 경제, 지방 소멸 위기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1분 30초 후에 상호 토론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 50.5%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53.3%의 지방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천안, 현재까지는 보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6개월 동안 지속적인 인구 하락세가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말씀 듣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이정만 후보부터 답변 듣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2019년도 11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지방은 인구 감소 이후에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인구 유출에 따라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가 감소하고 내수가 위축되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른바 지방 소멸론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천안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 소멸 위기에 처한 도시는 아니지만 안심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응 방안으로 첫째는 양질의 일자리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천안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기업 유치가 비교적 쉬운 그런 지역입니다. 천안시가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 문화, 병원, 교육시설 등 생활기선 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해 정부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했는데 저는 천안시도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직장, 주거, 문화, 교육,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서 살기 싶은 도시,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천안의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방 소멸 위기 관련된 이재관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1분 30초입니다. 시민 여러분, 봄이 되니 우리 주변에 목련꽃이 활짝 폈습니다. 참 아름답죠.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목련이 피면 김포가 서울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제 목련꽃은 떨어지고 한 위원장의 사기 공약도 함께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같은 태도는 국민의힘이 애당초 지방은 안중에도 없다는 자기 고백에 가깝습니다. 수도권은 이미 전체 인구 5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두 서울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지방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성장세를 유지하던 우리 천안조차 외국인을 제외하면 2021년도에 900여 명, 22년도에 1600명,
인구 감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순전출이 가장 많은 것은 30대 1,100여 명에 해당됩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바로 수도권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소비멸에 대응해서 저는 도시와 농촌 지역의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처럼 수도권 인접 지역은 수도권에만 머무르는 우수 기업들을 우리 지역까지 끌어내려야 합니다. 수도권 우수 기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농촌 지역은 취업 비자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안의 배농장,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일순 없어 난립니다. 오죽하면 시의원들이 단속 중단을 요청했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30초 드립니다. 네, 후보님은 50만 특례시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그것은 민주당 박완조 의원의 공약을 베낀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 삼선 의원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켜지지 않은 그런 공약입니다. 특히 그 안은 지방 소멸을 촉진할 우려가 있어서 상임위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 그런 계획이신지요? 예, 천안 특례시 지정에 관한 근거를 처음에 반영한 것이 지방자치법 2020년도 통과된 법입니다. 그때 이 법의 담당 실장이 저였습니다. 그리고 50만 원을 할 것이냐, 100만 원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 논의도 국회와 활발한 논의를 갖춰서 의회의 어떤 그 원칙에 따라서 국회에서 100만이라는 어떤 그 판단을 해서 100만이라는 특례시를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특례시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례시로 지정이 되면은 광역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상당한 권한을 갖고 그 자치단체의 특색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성안, 수도권, 우리 지역의 역할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중앙의 어떤 획일적인 방침과 지시가 아닌 우리 자치단체의 역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역량이 필요합니다. 특례시 지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가 이것을 추진했고 안 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면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특례시 지정했다가 안 된 것이 아니라 50만으로 할 것이냐 100만이라고 할 것이냐라는 의회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수도권이 아닌 그 비수도권 지역은 50만으로 오히려 이 기준을 낮춰서 자치단체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서울 메가시티가 있습니다. 지방은 소멸 위기 직면해 있죠. 그다음에 지역 불균형은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1.8%의 50% 이상의 인구가 있는 이 수도권을 더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이 구상,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1분 30초입니다. 네, 아까 우리 이재관 후보님께서 우리 당이 지방은 안중에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 균형 발전, 수도권과 균형 발전 여러 가지 좋은 대책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이재관 후보님께서는 전에 세종시 부시장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천안시를 갖다가 자꾸 세종시하고 이렇게 붙이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천안시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수도권과 더 가까워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수도권과 가까워지고 이거는 우리 그 충남도의 그 방침과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베이베일리 시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경기 남부권과 우리 천안을 연결하는 그런 큰 도시를 만드는 것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권의 메가시티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신중하게 추진이 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찬성, 비찬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세 번째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천안은 교통의 중심지로 불립니다. 그러나 정작 천안 시민은 공공교통망에 대한 불편을 호소한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버스 공영제, 지하철 역사 신축 등의 과제는 물론 최근 GTX-C 신설마저 표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지역 교통체계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과 지방을 연결함과 동시에 천안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시급한 대책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엔 이재관 후보 순서입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천안은 경부선과 호남선, 장항선이 지나고 KTX와 SRT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 당진, 천안 논산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1번 국도와 21번 국도가 일본 국도를 비롯해서 최근 확정된 GTX-C 노선까지 말 그대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민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가장 불편한 것이 바로 교통입니다. 전국적인 교통망은 잘 갖춰졌지만 시내 교통망은 불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도로가 계획도시처럼 잘 갖춰지지 않은 그런 원인도 있지만 운영과 시스템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15분 도시 접근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노선체계 개편, 자전거 도로를 연계한 도보 환경 개선, 광역 BRT 형태를 통해 자신의 집에서 15분 이내에 교통 접근성을 갖자는 내용입니다. 트램은 관광용으로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천안처럼 미료용으로 만들어진 도로에는 부적합합니다. 시내 간선도로가 대부분 4차선 이하이고 2차선도 많습니다. 오히려 교통정체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트램을 추진하려던 서울, 대전, 울산 등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정치적으로 경전철을 추진했다가 이존을 날린 용인시 탈에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이정만 후보 준비되셨습니까? 네, 1분 30초 답변 듣습니다. 네, 우선 천안은 KTX, SRT, 일반 철도 등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과의 연결은 좋은 편이지만 넓은 면적을 커버하는 천안 시내 내서의 대중교통 체계는 다소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버스에 대해서는 천안시는 현재 준공영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버스에서 소통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 배차 간격 등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안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트램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트램 중에서도 일반 차량과 트램이 함께 다닐 수 있는 무가선 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최근에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된다면 천안 시민들의 교통복지가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GTX-C 노선 천안 연장은 최근 대통령께서 천안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으므로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GTX-C 노선 천안 연장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국비, 도비를 끌어와서 도지사, 시장과 협의해서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이어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GTX-C 노선 이정만 후보 순서입니다. 반드시 이정만 추진을 후보가 질문하시고 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질문 듣겠습니다. 후보님은 천안의 경부선 도심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당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공감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도심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킬로미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예산은 얼마로 추계하고 있는지,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듣습니다. 지금 천안시 교통체계입니다. 교통체계 이 부분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 일이 없다라는 말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는 법률이 개정이 된 거거든요. 법률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법률을 개정하는 것 바로 국회의원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 3분이 그 당시에 노력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된 것이고요. 그 기반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 예산은 사업의 범위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전체를 9km 구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도심 핵심 지역만을 할 것인지 그렇게 사업 범위가 결정이 돼야만이 사업 예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토지를 매각을 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매각을 했을 때 현재 예상될 수 있는 것이 1조 8천억 정도가 추계가 가능합니다. 사업비 지금 현재 기왕에 했던 부분이 사업의 어떤 그 범위를 어느 정도 했을 때냐에 따라서 5천억에서 또 많게는 1조까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2016년도 산출한 것이 1조 2천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접근하는 문제이시지 현재 그건 장애 요인이 아닙니다. 네, 바로 이어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관 후보 순서입니다. GTX C 노선과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빠른 시간 내에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치단체, 즉 천안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한 해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 부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그 GTX C 노선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1,200억에서 1,500억 원 정도를 천안시에 부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돈을 천안시에서 전부 부담하기에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힘 있는 정부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그다음에 우리 충남도에도 일정 부분 요청도 하고 철도공사라든지 이런 외부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천안시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GTX C 노선도 그렇습니다만 도심철도 부분도 지하 부분도 이게 지금 저는 두정역에서 천안역까지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 4km, 3.8km에서 4km 정도 되는데 그것만 해도 지금 한 1조 2천억 정도 들어가는 대사업인데 우리 이재관 후보님께서는 뭐 전체를 하는 것인지 말도 없이 이렇게 1조 2천억 정도 작년에 추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공약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가 되신 것인지 상당히 의문. 네, 감사합니다. 공통질문 순서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가 개별 질문을 각 후보께 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 개별 질문은 이정만 후보께 드리겠는데요. 주제는 천안 지역 청년 인구 감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천안은 12개 대학, 9만여 명의 대학생이 있는 대학 도시입니다. 청년 유입의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천안의 청년 인구는 오히려 2020년보다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 지역 청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 듣도록 합니다. 이정만 후보께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우리 천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12개의 대학교가 있고 이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년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정주하지 않고 떠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정주하려면 우선 천안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천안에는 질 좋은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천안 소재 대학생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가동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청년 친화도시 천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교육, 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서 수도권에 비해 뒤지지 않는 그런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약한 성성 호수공원 문화 인프라 구축이나 트램 도입 등은 청년들의 천안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안 국가산단에 초인류 기업을 유치를 해서 배후 도시를 문화, 교육, 교통이 구비된 수준 높은 도시로 만들면 우리 천안은 청년들이 가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선망의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이정만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도지사, 시장과 원팀이 돼서 이런 일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청년 인구 감소에 대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30초 드립니다. 농촌 고령화 꼭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 소멸, 인구 절벽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절박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농촌 지역의 청년 인구의 유입을 위한 그런 대책이 절실한 것이죠. 더군다나 요즘과 같이 기후 변화가 일상화돼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청년 농업 육성을 위한 대책 또 공약이 있으시면 어떤 내용이 있으신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우선 우리 청년 인구가 농촌에 많이 유입되어야 되고 그거를 유인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계획도 하고 있고 추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농산물 가격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제값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저는 중부 스마트 물류 기지를 우리 천안에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최근에 그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농산물 가격 안정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재복구 비용을 좀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보험, 농업보험에 관해서도 좀 최근에 그것이 일몰로 이렇게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그 부분도 계속 좀 늘려서 농촌에서 이렇게 살더라도 농산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안정적인 그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교육이나 교통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농촌에 사는 청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청년 인구 감소에 관련된 개별 질문 상호 토론까지 마저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개별 질문은 이재관 후보께서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농업 관련 대책 질문 드립니다.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자연재해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도 크게 치솟고 있죠.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및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농가소득 보장,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방안에 대한 답변 듣도록 합니다. 이재관 후보께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천안 시의원들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완화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왜 시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했을까요? 성안의 배농가, 선거 입장의 포도농가를 가보면 농촌의 일손 부족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구는 이미 온난화에서 열대화 시대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후위기 농가 피해는 소득과 직결됩니다. 전국 배 생산량이 10%를 담당하는 천안 배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과수 화상병 역시 기후변화가 원인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차전 예방,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상정보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농가에 대한 경영 위험 관리에 대한 교육도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상체계에 있어서 현재 농업재해보험은 농작물 70개 품목, 가축 16개 축종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품목 확대 절실합니다. 그리고 2022년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여전히 50% 수준입니다. 일부 품목은 20% 수준입니다. 그나마 혼작은 보험값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해경보와 재해보험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농업재해보험에 이어 농업수입보장보험도 확대해야 합니다.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선 불법 체류자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법무부에 민원을 제기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업 재해복구 비용 지원이 기후 위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농가를 위한 대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그게 실제 비용의 6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를 한 80% 정도 올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당연히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께는 오히려 생소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장미과에 해당되는 사과, 배 등의 어떤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피해는 저희 상상 이상으로 그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식을 버리는 것과 같은 아픔들을 현장에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과수화상병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도 차원에서는 제가 그 위원장을 맡고 지금 조직을 구성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방과 처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경영하는 이분들의 한결같은 그 주장이 바로 지금 현재 질문 주셨던 것과 같이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100%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재기할 수 있는 그 수준의 보상은 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해가 가면 갈수록 오히려 보상의 기준은 축소되고 보상의 규모는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역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들을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도 같은 의견이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다행입니다. 농가의 실질 보상 확실히 해드려야 됩니다. 예,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후보자 토론회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두 후보께 1분 30초씩 시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재관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듣습니다.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어느 날 깨어보니 우리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세계 195위로 2023년 8월 기준입니다. 북한보다도 아래입니다. 생산, 소비, 투자, 경제는 폭망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파 한 단이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그 가격이면 농민들은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과연 천안 시내 어느 마트에서 어느 시장에서 875원에 대파 한 단을 산단 말입니까? 나라 지키겠다는 20대 해병대 청년의 억울한 그 죽음에 해외 도주하는 장관 사퇴만으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게 축소 수사를 지시하고 해외로 도주시킨 자, 그 자들의 책임 물어야 합니다. 검찰 독자는 이미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정만 후보 잘 아실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당시에 정말 이런 식으로 토론하겠냐며 불쾌감 나타내셨죠. 다른 검사에게 이쯤 하면 막 하자는 거죠라는 그 분통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무소불위의 검찰 독재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 검찰 독재와 민주주의의 한판 승부입니다. 5일과 6일 사전 투표입니다. 저 이재관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민생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정만 후보 마무리 발언 순서입니다.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저 이정만 지난 10여 년 동안 천안에서 충남 소상공인연합회, 충남 교사노동조합, 충남 시각장애인연합회 자문변호사 등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과 천안을 당협위원장으로 우리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우리 천안의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저 이정만 중앙무대에서는 국회의원 정수와 세비 축소, 불체포 특권 폐지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시민들과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따뜻한 이웃이자 믿음직스러운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첨단 산업도시 천안, 아이 키우기 좋은 명품 교육도시 천안,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도시 천안, 힘있는 정부 여당, 우리 당 소속 도지사, 시장과 원팀이 되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야당의 공약은 약속이지만 여당의 우리 공약은 실천입니다. 저 이정만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준비된 후보 이정만 꼭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천안시 서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JB가 중계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시 을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또 TJB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